네, 안녕하세요. 원원입니다. 오늘은 딱딱한 이야기 대신 저의 투자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저는 S&P 500을 전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한 수익이 3,9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S&P 500만 투자하고 이런 수익을 얻기까지 정말 저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주식, 여러 종목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종목이 하나하나 늘 때마다 제 나름대로 그런 사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S&P 500 오기 전까지 어떤 주식이 있었고 또 왜 샀고 또 그러한 주식들에 대해서 성과가 있긴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3년 4월 말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전부 매도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매도를 했고요. 그 기록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가지고 있던 주식들의 일부거든요. 가만히 좀 보면 메타버스 액티브, S&P 500, 아리랑 고배당주, 타이거 미국 나스닥배, 신한지주, 삼성전자우 이것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이것들은 일부고요. 그 전에도 여러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이렇게 많이 보유했나 곰곰이 되돌아보니까 제가 투자 공부한답시고 이것저것 유튜브도 보고 전문가 얘기도 들어보고 할 때마다 종목을 공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했다는 뿌듯함을 가지고 종목을 그때마다 하나둘씩 늘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주식들이 처음은 삼성전자였어요. 그 이유는 저는 대한민국의 근본 주식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그러다 좀 주식을 해보니까 배당주라는 것도 알게 돼서 신한지주, KB금융 그리고 아리랑 고배당주까지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코스피가 3,000이 넘어가더라고요. 3,000이 넘어가니까 주식이 가장 잘 될 때는 기술주들이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때 SK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무슨 K 메타버스 액티브, 메타버스 알지도 못하는데 샀고요. 그리고 2차전지도 엄청 유행한다고 해서 이때 종목들 늘렸던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 어느 정도 공부해서 보니까 해외 주식이 또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늘렸던 게 타이거 S&P 500, 타이거 나스닥배,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그리고 선진국 MSCI 월드. 그 종목들이 이렇게 거의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15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저는 인덱스로 치면 1개, 그리고 IRP 안전자산까지 해서 그냥 크게는 2개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주식 종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2, 3년 동안 투자를 했었고요. 투자 규모가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많을 때는 합쳐서 한 5천 정도까지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수익이 어떻게 됐냐 한번 알아보면요. 일단 이렇게 계산했거든요. 수익이 난 종목의 합 그리고 손실이 난 종목의 합, 이렇게 제가 2개를 까서 봤는데 우선 수익이 난 종목의 합을 보면 2년 동안 수익이 74만 4,195원, 월로 따지면 48개월 정도 되니까 월 2만 원도 못 본 거예요. 그것도 수익이 난 종목들만 합친 거고요. 그럼 손실이 난 종목들의 합은 어떻게 되냐 계산해보니까 좀 놀랐습니다. 무려 745만 5,355원이었습니다. 수익 74만 원에 비해 손실 난 종목들이 745만 원 정도니까 거의 10배가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제가 다 이렇게 까서 보니까 가장 수익이 잘 난 게 하이닉스였고요. 고작 41만 원이었고 신한지주는 22만 원, 그리고 10만 원 넘은 게 하나도 없었고요. 쭉 내려와서 단위가 달라집니다. K 메타버스 액티브가 나오면서 단위가 거의 마이너스 72만 원이 나왔고 이때도 한 수익률이 마이너스 50%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도 거의 150만 원, 200만 원, 이 두 종목이 마이너스 3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90만 원. 잘 번 건 고작 50만 원도 안 되는데 이런 종목에서 거의 100단위 넘게 200단위 넘게 거의 300 바라볼 정도로 손실이 나니까 제 투자 포트폴리오는 거의 폭망했죠. 폭망이었습니다. 정말.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2022년에 고물가로 인한 하락이 있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집을 사고 제가 실거주 하기엔 돈이 좀 부족해서 전세 한 바퀴를 돌리고 2022년 전세금 빼줄 때까지 돈을 열심히 굴려보자 했던 시기인데 시작할 땐 조금 괜찮았는데 2022년에 거의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생각해보니까 공부했다고 하나둘씩 알아가면서 공부한 내 자신이 되게 뿌듯해서 하나둘씩 늘려갔던 종목들, 그리고 사회에서 메타버스다. 아마 그때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뀌면서 그냥 이름 바꿨다고 메타버스로 다 난리 나는 것처럼 했던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 그래서 이렇게 막 죄다 쌓여가니까 제 포트폴리오는 어디로 가는지 거의 산으로 가고 있었죠. 그리고 제 자신도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고요. 그냥 쭉쭉쭉쭉 늘려가고만 있었습니다. 종목도 너무 많아서 뭐 제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어떻게 또 추가로 돈을 어디에다 얼마큼 넣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거의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그냥 부적 사듯이 이리저리 하나씩 그냥 10만원, 20만원, 100만원, 200만원씩 다 넣고 그냥 어느 것 하나라도 그냥 뭐 터져라 계속 오르길 기도하면서 투자를 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가 아니라 거의 주술의 영역, 샤머니즘의 영역이었던 거죠. 뭐 대접에 물 받아놓고 돈아 올라라 이랬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돈들은 전세금 빼주려고 투자한 제 야심찬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빼야 될 시기가 정해져 있었던 거죠. 이런 돈들은 거의 주식창을 매일매일 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15종목이 있었죠. 아까 제가. 그래서 15종목을 거의 매일매일 보게 되었어요. 거의 2022년에는 이제 세입자가 나갈 시점이 다가오니까 거의 매일매일 봤고요. 근데 뭐 매일매일 하락이었죠. 그래서 투자 초보인 나에게 시기가 점점 다가올수록 굉장히 힘들고 벅찬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본전인데 이거를 굴린다고 해서 거의 마이너스 700 만들어 놓고 있었으니까 쉽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때 상황을 좀 정확하게 보고자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2022년도였고 2023년도까지죠. 이 시기였는데 코스피는 이때 3,300 정도 고점을 찍고 2021년 7월부터 2023년도까지 거의 뭐 롤러코스터로 거의 오르는 거 없이 직선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제가 갖고 있던 게 삼전, 뭐 하이닉스, 아리랑, 고배당주 뭐 이런 국내 주식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도 다 이 롤러코스터에 쭉쭉쭉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투자를 시작하고 1년 정도 좀 올랐나? 오르고 나서는 계속 내려갔어요. 한 1년 반 동안. 그래서 거의 지옥열차를 타고 있었죠. 나는 전세금을 빼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마이너스 700이 바닥인가, 뭐 이 지하실도 모르는 이 구렁텅이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거의 이랬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시기에 S&P 500이 어땠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S&P 500을 거의 99% 이상으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이 시기 때 S&P 500의 움직임을 제가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한번 보면 이때 그 차트인데 2022년 1월 거의 4,700이죠. 보시면 4,700을 기준으로 2023년도까지 쭉 보시면 이것도 많이 내리막길이죠. 꽤 내리막길인데 4,700에서 4,000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면 한 20% 빠졌거든요. 코스피는 한 30-40% 빠졌고, 그럼 뭐 이것도 힘들지 않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또 한국에서 투자하니까 환율까지도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이때 환율을 보면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23년 대충 여기지만 환율이 거의 뭐 아까 그 코스피 떨어지는 각도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1,200원이었던 환율이 그냥 그해 10월에 1,440원까지 10%가 120원이니까 거의 환율이 20%가 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S&P 500이 20% 빠졌지만 환율이 20%가 올라줘서 S&P 500은 뭐 그렇게 큰 손실이 없고 계속 떨어지는 롤러코스터에 혼자만 버티고 있더라고요. 다 이렇게 막 그냥 꼬꾸라지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 꼬꾸라지고 뭐 하이닉스 꼬꾸라지고 메타버스는 그냥 뭐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고, 거의 이런 시기에 S&P 500은 거의 그냥 수평으로 혼자만 버티고 있었던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들었던 생각이 S&P 500은 위기 상황에서도 별 타격이 없고 변동성이 적더라. S&P 500이 떨어질 순 있지만 환율이란 게 커버도 되고 생각보다 안정적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익을 났던 걸 보면 수익이 뭐 많이 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8만 원이거든요. 수익이 8만 원. 돈은 그래도 한 몇백만 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심지어 나스닥은 마이너스 16만 5천 원인데 8만 원으로 선방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나스닥 손절할 타이밍이 16만 5천 원이니까 S&P 500은 그래도 나스닥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이때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나스닥을 안 하는 이유가 이때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종목들을 다 가지고 있어 봤기 때문에 나스닥도 위기 상황에서는 많이 버텨주진 못하는구나, 약간 그런 제 경험에 근거해서 S&P 500을 이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뭐 투자하기 싫어진 거죠. 좀 약간 삐진 거죠, 제가. 그래서 다 질려버려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절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물론 주식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손절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마이너스로 된 종목은 크게 믿음은 없어도 본전 오면 팔아야지라는 생각들이 아마 대부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그런 시점을 기다리면서. 근데 그걸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면 손절할 용기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 종목을 선택한 실수를 인정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내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을 팔아버리면 내 능력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좀 그것을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내가 투자 철학에 있어서 이 종목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말 듣고 유행 따라 사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관리할 수 없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던 내 능력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손절하기까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전세금은 2022년 12월에 어떻게든 빼줬거든요. 빚을 더 내서. 근데 아까 손절했던 타이밍은 2023년 4월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 손절이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 고민이었고, 그럼에도 저는 조금 이게 안 좋은 시기였지만 배울 것이 없었나 찾으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잖아요. 실패 속에서 성공의 가능성을 찾아야 된다고 항상 저는 믿고 있는데, 이 실패를 했던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울 것이 없었나 좀 많이 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경험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아까 본 15개의 종목들 경제 위기시 거의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매일 모니터링 했거든요. 그래서 막 꼬꾸러지는 것을 1년 동안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S&P 500이라는 것은 꾸준히 버텨주고, 이것은 경제 위기 시에도 그래도 나 같은 투자자는 버틸 수 있다라는 그런 경험을 안겨준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은 내가 그래도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것을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그런 실패 속에서 나는 내가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고, 큰 수익은 없어도 그냥 안정적으로 꾸준히 자기 갈 길만 가주는 종목이 나한테는 좋구나, 또 그러한 종목이 S&P 500이구나 라는 것을 배웠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위기 시에도입니다. 주식이 잘 나갈 때는 어느 종목 사더라도 쭉쭉쭉쭉 올라가니까 그때는 뭐 투자 철학이고 뭐고 그냥 돈만 들이부으면 쭉 오르는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위기 시에 또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그래도 가장 큰 교훈이었던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보니까 변동성도 적고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주고 있고, 무엇보다 제가 데이터를 다 까보니까 1957년도부터 500개의 종목을 계속 이렇게 인덱스로 만들고 있는데, 이게 57년부터 지금까지면 거의 70년이잖아요. 이 70년 가까운 시기에 꾸준히 연평균 10%를 올려주고 있는 그런 역사적으로 증명된 그런 좋은 종목이라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워렌 버핏 유언장에서도 제가 많이 감명을 받았는데, 내 죽으면 90%는 S&P에 묻어두고 10%는 미국 국채, 그리고 투자에 관련된 많은 책들도 그냥 S&P 500만 꾸준히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효율적인 투자가 아닌가라는 내용도 많이 보면서 제가 이렇게 투자 방향을 S&P 500만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종목을 한날 한시에 뒤도 안 돌아보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냥 뭐든지 다 매도를 해버렸고요. 그래서 매도한 전체 금액을 같은 날, 이거 다 같은 날이죠. 5월 2일, 5월 2일, 5월 2일. 그래서 5월 2일에 다 코덱스 미국 S&P 500 TR 종목으로, 배당금도 보기 싫다, 나는 그냥 배당금도 그냥 무조건 묻고 간다 라고 해서 지금은 없어진 코덱스 미국 S&P 500 TR 종목으로 다 갈아탄 거죠. 네, 여기에는 5월 2일로 돼 있는데 이게 4월 말에 팔았는데 이게 주식이 이 영업일 후에 반영이 돼서 5월 2일로 찍힌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판 날은 4월 마지막 날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죄다 그간 실패했던 종목들 다 팔고 S&P로 넘어갔으니까 이 선택이 옳았는지 안 옳았는지 그 과정을 좀 유튜브로 남겨보자 라고 해서 이 채널을 2023년 5월에 준비해서 그달에 21일에 첫 영상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 첫 영상 제목이 바로 나오죠. 투자 실패 그리고 배움 부제로 나는 오늘부터 내 인생의 모든 돈을 미국 S&P 500에 걸기로 했다. 그래서 그 4월까지의 제 투자 실패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때 배운 제 경험을 가지고 S&P 500에 다 걸겠다라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채널이 지금까지 오게 된 거고, 2023년 5월부터 지금 현재 2년 4개월, 5개월 이렇게 돼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 저는 못 봐요. 왜냐면 유튜브 처음 시작해가지고 영상 편집도 완전 엉망으로 했고 마이크 설정도 굉장히 이상하게 해가지고 목소리도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지 마세요. 네. 하지만 제 채널에는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딱 정하고 지금까지 월마다 제 투자 수익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올리고 있는데 현재 3,9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 수익이 한 번도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선 밑이 마이너스인데
게 다 플러스예요. 그 과정 속에서도 작은 등락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버틸 수 있었고요. 그리고 2년이란 사이에 거의 4천만 원이라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매우 감사하더라고요. 예전에는 2년 투자해서 마이너스 700이었는데 지금은 2년 투자해서 4천만 원을 얻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투자 스타일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많이 벌진 못하더라도 꾸준히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가보려고 합니다. 물론 아까 말한 종목들이 안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마 그 중에서도 매우 좋은 종목들은 2배 되고 3배 가까이 되고 그런 종목들도 있었어요. 제가 그 종목들을 비하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라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요지는 제 자신이 그러한 수준 있는 종목들을 편안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할 수준이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매우 잘 버시는 분들은 싱글파이어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금융주만 가지고 거의 몇십억 자산가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거 보면 제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제 수준을 인정하기로 했고요. 최대한 단순하게 한 종목으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IRP 안전자산이 있기 때문에 최대 2종목 이렇게 단순하게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2년 넘게 해보니까요. 제가 또 느끼게 된 게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투자를 할 때 특별한 테크닉과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걸 알아야 돈을 벌고 이걸 모르면 돈을 못 벌고 약간 이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종목에 대한 공부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경제 평론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투자 공부해라. 이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해라.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약간 투자에 대한 가스라이팅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은 전문 트레이더나 필요를 하고 저희 같은 이런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특별한 테크닉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지식을 믿고 투자를 하면 쉽지 않다. 야구로 따지면 스윙이랑 야구공을 던져보지도 못한 사람이 1군 경기장 가가지고 야구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지식, 테크닉 이런 걸로 일반인이 승부 보기는 정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그것보다 그냥 적절한 인내심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이 그래도 많이 오르진 않지만 꾸준히 오를 수 있다. 라는 낙관주의만 있으면 누구나 투자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목은 S&P 500처럼 꾸준히 우상향했던 종목, 이 기본 종목만 선택을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인내심과 낙관주의라고 했지만 그런 것을 길러줄 수 있는 유튜브나 책 등을 많이 접해서 꾸준하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붓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내력 그리고 지구력을 길러주는 무엇이든지 옆에 두고 계시면 좀 더 투자를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저도 이 채널을 통해서 그런 도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와 같은 실수를 많이 줄여드리면서 좀 약간 정석대로 그리고 기본기를 다지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보제 같은 채널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되려고 노력하고요. 그래서 매달 투자 기록도 올리고 있고요. 그래도 몇 분이 제 채널 시작하면서 그래도 비슷하게 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그분들도 수익을 거두고 있고 저도 수익을 거두고 있어서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지금 2년 반 동안 너무 즐겁게 잘 투자를 하고 있고 재밌게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S&P 500 보기 전까지 제가 손절했던 종목들 그리고 왜 S&P 500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제 과거를 좀 솔직하게 말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좀 딱딱하게가 아닌 좀 최대한 편안하게 말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댓글도 꼭 한번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